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서전기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진전기, 한전산업,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전부 급등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우진엔텍,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전부 다 이제 크게 오르고 있어요. 사실 이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가장 먼저, 가장 화려하게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기술, 그리고 원전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풀가동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AI 시장에 대한 이 화두, 그죠?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이 확산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뭐 제가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항상 강조드렸던 건 산업의 사이클을 읽게 되면 결국 그 확산 과정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종목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오늘도 역시나 서정기전처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이거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전 쪽을 예측했던 두 가지 영상, 어제부터 과거에 한번 찍었던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월 7일 날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는 뭐뭐뭐입니다. 점상한가 종목 노출합니다. 필수 시청 바랍니다라고 해서 이때 영상을 제작했던 건데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급등 예상 종목 여의도 비밀 정보 회의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벤트 첨부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영상 한번 이 끝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보고 여러분도 오늘 서전기전의 뒤를 이을 종목 그리고 원전 중에서도 아직 못 오른 종목들 허다합니다. 그 중에서 상한가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AI 센터에 대한 수혜주를 조금 후발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서전기전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원전은 반드시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이런 재룡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은 날 뿐으로 할 것 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대원전선, 광명전기, 가온전선 다 다뤘던 부분이죠. LS, 그죠? 현대일렉트릭, 전선, 대한전선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두산에너빌티 역시나 이 최저점에서 제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데이터 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자, 이때 이 저용량 반도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이라고 합니다. 원전. 자,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 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깔끔하게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영업 환경이 개선됐을 때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선 관련주들이 이때 급등을 합니다. 대한전선 제가 커버했던 종목인데 자,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 이런 LS나 LS 일렉트로닉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원전선까지도 오늘 제가 대한전선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부분이죠. 정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 산업의 사이클이에요. 종목에 빠져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나쁜 종목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산업의 사이클. 오케이. 이게 산업의 사이클을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 이제 이때 종목 몇 개를 이어드립니다. 자, 볼게요. 서전기전부터 시작해서 파워텍, 서전기전 제가 다뤘던 부분이에요. 서전기전은 보성파워텍, 그죠?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체 작업, 해체 작업. 자, 그 뜻은 뭐냐면 노후화된 이제 원전은 해체를 시키겠죠. 근데 요 우진엔텍 신규 상장 중이면서 이것도 설비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해체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G2 파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진 파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딱 좋아 보이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흐름은 어떻게 잡힐 것 같냐면 한 요 정도 급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정도 급. 그러면 제가 다뤘던 부분이라서 한 60%는 순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대한전선 이야기하면서 이러면서 이 관련주들 분명히 움직일 텐데 서정기전부터 시작해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이어드렸죠. 한번 볼게요. 그냥 서정기전, 보성파워텍, G2파워, 그죠? 말씀드렸던 우진엔텍 어떻죠? 그죠? 미리 이 산업을 예측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산업의 발전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의 확장판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 그 대한전선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뭐라고 했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때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영상 찍어드리고 도와드렸는데 자, 전선 관련주들 최근 보게 되면 이 고가를 어느 정도 좀 찍고 있죠. 그죠? 이렇게 고가 찍고 약간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구리 가격이 천정보주의 올라가면서 구리 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받기만 하더라도 휘청휘청 되고 있죠. 항상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산업군을 이어서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 다음 업종의 수혜주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선 관련주 이후에 원전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진엔텍부터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여러분들께 미리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산업의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서 아직 오르지 못했지만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 드릴 텐데 자, 서정기전처럼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상한가 갈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못해도 한 60, 70%는 순간적으로 급등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부분은 절대 종목에 한정되지 않았어요. 산업에 대한 사이클, 몇십억을 투자하든 몇백억을 투자하든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중소형주부터 대형주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펀드맨 생활하면서 개인들 정말 어떻게 투자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 놓을게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그죠? 자,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 이거 분명히 폭등 나옵니다. 분명히 폭등 나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길 희망하고요. 자,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은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원전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원전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종목은 그 산업의 사이클 원전에 대한 산업의 사이클 내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822-8706으로 원전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 나올 수 있는 걸 아는 방법은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어떤 하나의 종목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왜요? 자, 처음 시작은 AI 데이터 센터는 사실 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라는 이 오픈 AI 이후에 그 다음에 나와서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AI가 스스로 동작한다. 이 부분이 처음 시발점은
이 제주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소개시켜드린 많이 올랐었죠. 탐방 다녀와서 여러분들 처음 이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뭐냐면 이 이후의 시장에서는 AI 시장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필요하다, 전송 관련주들이 필요하다, 그다음 효성중공업 그리고 재룡전기,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잘 안 되네요. 자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확산이라는 겁니다. 확산. 그 확산 과정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대형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 50% 넘는 상승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면 손실을 0에서 시작할 수 있다. 종목에 빠져드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더 어제자 영상이죠. 자, 원전 관련주, 그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강남의 건물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제 영상을 찍었죠. 자, 예측 영상 첨부합니다라고 해서, 그죠?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쥐다자 교수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을 쫙 냈는데 시초가보다 더 올라서 21,300원에 주가가 이제 끝났죠. 자, 이 보게 되면 과거의 썩은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원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이제 논란들이 많았었어요. 자, 보게 되면 요 부분 뚫을까 말까 하는 맞습니다. 이 두산에너빌티는 과거에 이 정권이 바뀌면서 유일하게 이제 수혜를 입었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종목들을 한 번 더 흐름을 쭉 다 일러드리죠. 그죠? 6억 만들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여러분들께 다 진행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도와드렸고요. 자,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떤 흐름이에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뭐죠? 사연이 있던 종목이에요. 자, 봐요. 요 부분까지 올랐던 건 뭡니까? 이때. 이게 두산 에너빌티가 과거에 무슨 종목입니까? 이름이. 두산 중공업이죠. 사명을 바꾸죠. 이때 유상증자라면서 요 15,000원에 있던 주가가 만원 밑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급등 나올 때는 맞아요. 이 뭐랄까요? 전 정권에 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정권이 다시 바뀌면서 자, 우리 한번 다시 이 폐원전 가동해 봅시다. 그죠? 사실 이 정권 때문에 좀 이렇게 수혜를 얻었다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사이클 자체가 우리나 이 대한민국뿐만 다른 이제 국가들은 이 원전을 폐기하는 쪽으로 전향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부 다 폐원전을 새롭게 가동한다. 이런 정책들이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신호들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자그마한 이슈에서도 이 우지렌텍이라는 종목은 실제로 어떻게 됐다? 예,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내려온 종목이니 결국은 이 원전 산업이 발전되게 되면 해체 유지 보수 사업을 하는 이 동사에 대한 주가는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이게 바로 시장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지 뭐 HLB도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렸던 이유죠. 뭡니까? 산업이 형성되게 되면 오른다. 금리 동결 과정은 이 주가의 상승폭을 확대한다.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부분이 금리 훼손이 일어나면 빠진다. 자, 이런 부분들 여기는 받아내야 됩니다. 전부 다 도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오늘은 급등 나왔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를 쫓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9,000명 구독자 앞두고 있죠. 채널이 돌아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의미 있는 영상과 상장 폐지 거래 정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종목들 99.9%는 다 맞춰냈죠. 제가 제 의견과 그리고 여의도 자산운용사 후배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탐방 다녀온 그런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먼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죠. 자, 100%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자, 입장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전송할 겁니다. 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는 가능합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참여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도 6개월 동안 1억을 만드는 게 실제로 가능하냐?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벌써 6억, 4억 이렇게 도달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종목을 맞추는 플라이어가 되는 게 아니고 산업, 원전 산업, 데이터 센터 산업, 그죠?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스킨라빈 31이라고 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 종목에 한정돼서 투자하지 않고 일단 산업군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확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으로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1억 만들기,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반영해 드릴 거고요. 조금 사연이 있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뭐랄까요,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정말 힘든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업을 맞추는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9,000명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제가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 그죠? 관심 종목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들 있죠. 거의 99%다 급등했잖아요. 채널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여라고 해서 제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 채널 주소 보내드릴 거고, 따로 승인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미 올라가 있는 거에 따라붙는 투자? 꼭 그런 걸 해야 될까요? 산업을 알았는데 그 다음 원전 산업 이후에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돼야겠죠. 자,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산업을 맞추는 플라이어가 되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쵸? 제가 교육을 가끔씩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교육이 마음에 든다, 이런 투자를 원한다라는 분들은 010-4822-8706으로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 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